지금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과 맞물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기피 심리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에 걸쳐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액은 계속 줄어들어서 수급자의 77%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주는 기초연금이 4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니 당연합니다. 거기에다 많지도 않은 이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에 또 기초연금 연계감액까지 하니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면서 욕먹고 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에 분노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당 법령에 이르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공식을 왜 알아야 할까? 분명 법령에 보편적 복지로 정하면서 모두에게 당연히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셈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시청해주신 분들이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재 진행되는 제도 개편이 대상 어르신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 아마도 예산계획과 정해진 촉박한 시간, 또 공약이행이라는 정치적 이슈의 틀에서 이런 과정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댓글에 약 85% 이상의 분들이 모두에게 지급을 우선 과제로 말씀하셨고, 10만원을 안 올리더라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마도 큰 부자도 아니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약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은 무조건 지켜야 할 불변의 약속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통합과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찰해 봅니다. 기초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노인의 빈곤율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하에서 정부는 기금 고갈을 우려해서 60%이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그리고 2028년도까지는 단계별로 40%까지 낮추는 내용으로 하여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신에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하위소득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지급 대상을 하위 70%로 확대하여서 법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2008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84,000원이 지급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수급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막상 정부가 들어서서 예산 부족 논란으로 임기 내내 기초노령연금 정책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액수도 2배인 2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 장관이 사임까지 하는 진통 끝에 결국 재원 문제로 하위 70% 지급 대상은 유지한 채 금액만 2배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변경하면서 법령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하면서 명칭도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서 기초연금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 수급 대상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9년도부터는 소득에 따라서 단계별로 2021년도까지 해서 3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합니다. 정리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던 선별적 복지제도가
2014년 7월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대적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변경하면서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대선 때만 되면 한결같이 대표 공약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에서처럼 연도별 지급되는 금액만 보아도 물가 인상 등의 추세를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추세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자식에게 올인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 때문에 노년에 생활자금을 잃고 빈곤층에 빠지기 쉬운 한국. 이러한 사회 문제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였지만 재정이라는 벽 때문에 현재처럼 대상자의 70% 어르신들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득표에 유리한 금액 인상을 선택하여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추후 재정 압박과 젊은 층의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가 기초연금이 없어도 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과도한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도 확실하게 옳고 또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타인의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고 반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나 정책도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댓글에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것이 소외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도 더 서운해집니다. 소외감은 상대적 소외감과 절대적 소외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외감은 상대적 소외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3명이 받고 7명이 못 받던 과거의 선택적 복지제도일 때는 그다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안도와 측은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7명이 받고 3명이 못 받으면 공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 나보다 생활이나 소득이 나은 사람들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지? 분명 뭔가 꼼수가 있어. 이렇게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죠. 모든 조직이나 정부는 지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통합과 공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돈이라는 재정적 이해관계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소외감과 갈등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를 마련해 보아야 하지는 않을까요? 10만 원을 인상하는 공약은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법 정신에 의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느냐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돈이란 많이 받으면 좋지만 보편적 복지가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본인이 덜 쓰고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자의 77%가 6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와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금액 인상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표를 의식해서 못 받는 3명의 불만보다는 올려줘서 반가워하는 7명이 2배 이상 더 득표를 할 수 있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수보다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먼저 챙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어르신은 878만 명입니다. 이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595만 명입니다. 예산이 충분하여 공약대로 10만 원도 올리고 받지 못하는 283만 명을 포함하여 법 정신대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최고이지만 10만 원 인상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이 더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서구의 좋은 제도를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좋은 문화, 특별한 문화를 고려해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상부상조 문화를 미덕으로 알고 가정에서는 효 정신을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마음 한구석에 부모를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빈곤한 노후를 보면서 후대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 이것이 인구 절벽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눈앞에 출산지원금 얼마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소극적 정책이 아닌 사회적 잠재 심리를 읽어내어 정책을 입안해 볼 수는 없을까요? 후대에게 주는 진정한 부담이 돈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의 탄생은 책임이 아닌 축복이 되어야 하고 부모는 짐이 아닌 감사와 안식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젊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삶을 보냈건만 노년의 자식들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 염려되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때입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소득이 많다고, 아꼈더니 재산이 많다고 안 주고, 소득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상식과 정의, 그리고 배려와 이해가 함께하는 기초연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RBGTV 리암입니다.